여러분, 지금 전 세계 배드민턴계가 한국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드민턴은 돈이 안 된다? 그건 이제 완전히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가 올해 한 해 동안 무려 41억 원을 벌어들였거든요. 41억 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돈이 프로골프 선수들이나 프로배구 스타들을 전부 다 제치고 대한민국 여자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서 했던 말 기억나세요? 배드민턴 협회 운영 방식이 문제 있다고 용감하게 말했던 그 장면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죠. 젊은 선수가 앞날이 창창한데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협회장도 바뀌고 감독도 바뀌고 안세영 선수는 100억 원대 스폰서 계약에 올해만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쓰는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세웠어요. 오늘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세영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세계가 왜 안세영한테 환호하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배드민턴이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먼저 안세영 선수가 올해 무슨 일을 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듣고 나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지난 12월 21일이었어요. 중국 항저우에서 배드민턴 왕중왕전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주최하는 월드투어 파이널이라는 대회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대회냐면 전 세계에서 올 한 해 가장 잘한 선수 8명만 나갈 수 있는 진짜 최고의 무게거든요. 안세영 선수는 이 대회 결승에서 중국의 세계 랭킹 2위 왕즈이 선수를 만났어요. 중국 팬들이 모두 자기네 선수 응원하는 원정 경기였죠. 그런데도 안세영 선수는 1시간 36분의 긴 혈투 끝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첫 게임은 21대 13으로 여유있게 이겼어요. 두 번째 게임은 18대 21로 아깝게 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이 진짜 대단했어요. 안세영 선수가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경기 막판에 왼쪽 다리에 쥐가 났어요. 얼굴을 찡그리며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가슴 조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대 10으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강력한 스매시를 코트 대각선으로 내리꽂으면서 21대 10으로 승리를 따냈어요. 우승하는 순간 안세영 선수가 양손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켜 보이면서 11개라고 표현했던 그 세레모니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월드 투어 파이널까지 우승하면서 안세영 선수는 올해 무려 11번이나 우승했어요. 11번 우승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남녀 통틀어서 배드민턴 역사상 한 시즌에 11번 우승한 선수가 딱 2명밖에 없거든요. 2019년에 일본 남자 선수 모모 타겐토가 처음 세운 기록인데 안세영 선수가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그리고 전체로는 두 번째로 이 대기록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승률이에요. 안세영 선수는 올해 77경기를 치렀는데 딱 4번만 졌어요. 승률이 94.8%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번 경기하면 95번을 이긴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배드민턴 역사상 60경기 이상 뛴 선수 중에서는 역대 최고 승률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금 얘기거든. 안세영 선수는 이번 월드 투어 파이널 우승으로 24만 달러, 그러니까 약 3억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어요. 이걸 더하니까 올 시즌 총 상금이 100만 3,175달러가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억 8,500만 원이에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배드민턴 역사상 한 시즌에 100만 달러, 그러니까 14억 원 넘게 상금 받은 선수가 안세영 선수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남자 선수들도 이렇게 많이 못 받았거든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안세영 선수의 통산 누적 상금이 256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것도 남녀 통틀어서 역대 1위예요. 덴마크의 전설적인 남자 선수 빅토르 악셀센이 228만 달러로 2위고 안세영 선수가 1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세영 선수가 올해 요넥스라는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회사하고 맺은 계약 이야기입니다. 올해 7월 1일이었어요. 안세영 선수가 자기 SNS에 요넥스와 공식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요. 업계에 따르면 4년간 100억 원 규모래요. 4년 100억 원이면 1년에 25억 원씩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금액이냐면요. 한국 배드민턴 역사상 최고 대우고요. 심지어 아마추어 종목을 다 통틀어서도 이렇게 큰 계약은 처음이래요. 사실 요넥스 말고도 다른 회사가 더 큰 돈을 제시했었대요. 중국의 리닝이라는 회사가 1년에 35억 원씩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또 안세영 선수는 요넥스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돈만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선수한테 맞는 라켓이랑 신발을 맞춤 제작해주고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져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원래는 이런 개인 스폰서 계약이 불가능했거든요. 작년 파리올림픽 끝나고 안세영 선수가 용감하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협회가 계약한 후원사 제품만 무조건 써야 했던 거죠. 그런데 협회 후원사 신발이 안세영 선수 발에 안 맞아서 물집이 생기고 고생했던 겁니다. 작년 9월에 국회에서 안세영 선수의 발바닥 물집 사진이 공개되기까지 했어요. 해외 선수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용품 쓰면서 개인 스폰서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한국 선수들만 그러지 못했던 거죠. 인도의 배드민턴 스타 푸살라 신두 선수는 세계 랭킹 10위권 바뀐데도 2023년에만 710만 달러, 그러니까 약 92억 원을 광고랑 후원으로 벌었대요. 덴마크의 악셀센 선수도 수백만 달러를 후원으로 받았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작년에 안세영 선수가 문제 제기를 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섰어요.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했고 규정을 바꾸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배드민턴 협회장 선거가 열렸거든요. 여러분, 혹시 김동문 선수 기억하세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딴 우리나라 배드민턴 전설이죠. 바로 그 김동문 선수가 협회장 선거에 나와서 당선됐어요. 64표를 얻어서 기존 회장을 제치고 당선된 겁니다. 김동문 새 협회장은 선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5월에 협회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라켓이랑 신발이랑 보호대 같은 경기용품은 이제부터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후원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요? 드디어 바뀐 겁니다. 물론 협회 입장에서는 손해가 있었어요. 원래 요넥스로부터 1년에 40억 원 정도 후원받았는데 개인 계약이 허용되면서 그게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김동문 회장은 문체부랑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국가대표팀 운영에 문제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4월 4일에 박주봉 선수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어요. 여러분, 박주봉 감독님도 기억하시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이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을 때 남자 복식, 금메달 딴 진짜 배드민턴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박주봉 감독님은 선수 은퇴 후에 영국이랑 말레이시아 대표팀 코치하다가 일본 대표팀을 무려 20년 넘게 지도했어요. 일본 배드민턴을 완전히 부흥시킨 분이거든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일본이 여자 복식 금메달 딴 것도 박주봉 감독님 지도 덕분이에요. 2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박주봉 감독님을 맞이한 안세영 선수는 이렇게 말했대요. 배드민턴의 신 같은 분인데 제가 배울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라고요. 설레고 영광스럽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협회장도 전설이고 감독도 전설이고 선수도 세계 최고인 완벽한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안세영 선수가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회들을 이겼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월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인도 오픈에서 우승하고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우승했습니다. 3월에는 최고 권위의 전용 오픈에서 우승했고요. 인도네시아 오픈, 일본 오픈,
중국 마스터스, 덴마크 오픈,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에서 차례차례 우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월드 투어 파이널까지 우승하면서 11개 대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안세영 선수가 특히 중국 선수한테 강하다는 거예요. 올해 세계 랭킹 2위인 왕지희 선수를 8번 만나서 8번 다 이겼거든요. 왕지희 선수가 안세영한테는 아예 공안증이 생긴 거죠. 공안증이 뭐냐고요? 안세영만 보면 자동으로 지는 증상이에요.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경기 끝나고 SNS에 안세영 선수 영상 올리면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최고다. 젊은 고트라고 썼어요. 고트가 뭐냐면 역대 최고라는 뜻입니다.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남자 선수까지 포함해서 역대 최고라고 공식 인정받은 거예요. 자, 이제 제일 궁금하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세영 선수가 올해 정확히 얼마를 벌었느냐는 거죠. 크게 세 가지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가 요넥스 스폰서 계약금이에요. 1년에 25억 원이라고 했죠. 두 번째가 대회 상금입니다. 11개 대회 우승하면서 받은 상금이 14억 8,500만 원이에요. 세 번째가 소속팀 연봉인데요. 이건 규정 때문에 1억 원 내외래요. 이걸 다 합치면 약 41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프로골프 선수들을 다 제친 거거든요. 올해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이 조금 주춤했는데 상금왕이 약 20억 원 정도 벌었대요. 안세영 선수는 그것보다 2배 이상 번 겁니다. 과거에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터키 리그에서 활약할 때 1년 연봉이 30억 원 넘었던 걸로 추정되는데 김연경 선수는 이미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선수 중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대한민국 여자 스포츠 선수 중 최고 소득자인 거예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단순히 운동 잘하는 선수를 넘어서 전 세계 MZ세대가 열광하는 아이콘이 되었다고요. 유넥스가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베팅한 것도 안세영 선수의 상품성이 테니스 스타들의 버금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래요. 자, 여러분, 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안세영 선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 배드민턴 전체가 지금 황금기거든요. 같은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남자 복식 서승재 선수랑 김원호 선수도 우승했어요. 이 두 선수도 시즌 11번 우승해서 역대 복식조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승재 선수는 다른 파트너랑 출전한 대회까지 합치면 개인적으로 12번 우승했대요. 여자 복식에서도 이소희 선수랑 백하나 선수가 우승해서 2년 연속 왕중왕전 우승을 했어요. 한국 선수가 왕중왕전 2년 연속 우승한 건 1998년, 1999년 김동문 선수랑 나경민 선수 이후 26년 만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여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 3개 종목을 다 석권한 겁니다. 2018년에 BWF 월드투어 파이널이 시작된 이후로 한국이 3종목 이상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대회인데 중국 홈팬들이 가득한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들이 완전히 씹어먹은 거죠. 만리장성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자,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배드민턴은 돈이 안 된다는 말 기억하시죠? 이제 그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증명했거든요. 실력만 뛰어나면 배드민턴으로도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거요. 사실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이었던 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랬어요. 중국이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배드민턴이 거의 국민 스포츠거든요. 특히 중국이랑 동남아시아 대회장에 가면 현지 팬들이 안세영 선수를 신처럼 떠받던데요. 경기장 밖에서도 팬들이 몰려들어서 사인 요청하고 사진 찍자고 하고 난리래요. 한 배드민턴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내 팬들은 잘 실감 못하겠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대회 가면 현지 팬들이 안세영을 정말 신처럼 생각하며 열광한다고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이어진다면 4년 후 다음 계약 때는 몸값이 더 높아질 거라고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랑받는다니요. 자, 여러분, 안세영 선수가 올해 받은 상들도
어마어마해요. BWF 올해 여자 단식 선수상을 3년 연속으로 받았어요. 3년 연속입니다. 이건 BWF 역사상 여자 선수로는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는 겨우 23살이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정말 우승 11번을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해 의심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의심보다 믿음이 더 강했던 것 같다고요. 정말 힘든 경기였고 마지막에는 다리가 땅에 닿을 때마다 아팠는데 끝까지 버텼다고요.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SNS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감격스럽다. 정말 놀라운 한 해였다. 이번 시즌 동안 제가 11개의 타이틀을 얻어냈다는 게 무척 자랑스럽다. 나를 지지해주신 우리 팀과 팬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6년에는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와 더 많은 기록을 깨보고 싶다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안세영 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대. 내년에는 더 강해져서 더 많은 기록을 깨겠대.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들려드리는지 아세요? 단순히 안세영 선수가 대단해서만은 아니에요.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안세영 선수가 작년에 용기 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부당한 일 참고 살았던 거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젊은 세대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알고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한 변화를 만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둘째, 실력이 있으면 대우받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시스템이 안 받쳐주면 제대로 인정 못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안세영 선수처럼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면 세계가 알아보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셋째,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동문 협회장이랑 박주건 감독 같은 전설들이 직접 나서서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잖아요.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넷째,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 한 명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제 스포츠에서도 세계 최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첫 번째, 안세영 선수가 올해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상금 100만 달러를 돌파했고 시즌 11승으로 남녀 통합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승률도 94.8%로 역대 최고고요. 두 번째, 요넥스와 4년간 100억 원 규모의 스폰서 계약을 맺어서 한국 배드민턴 역사상 최고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1년 수입이 41억 원으로 대한민국 여자 선수 중 최고 소득자가 됐어요. 세 번째, 배드민턴 협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동문 협회장이 당선되고 박주범 감독이 28년 만에 돌아왔고 개인 스폰서 계약도 허용됐어요.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네 번째, 한국 배드민턴이 전체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 선수, 여자 복식 이소희, 백하나 선수까지 모두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우승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안세영 선수의 감동적인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안세영 선수한테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소식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감동적인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